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사는 38세 여성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제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30대에 무슨 망언이냐고 하겠지만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더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더라고요. 하지만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제 인생을 수렁에서 건져줄 반전 사건이 일어나지 뭐예요? 사연 채널에서 예전에 저처럼 힘든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힘내시라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인생 최악의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상간녀가 저를 다른 삶을 살게 해준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에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아직 미혼인 친구들과 소개로 들어간 친목 모임에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됐던 거죠. 전 남편과 저는 동갑 친구였고 유머 코드가 잘 맞는 편이었어요.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사교적인 남자가 저에게 맞춰주며 적극적인데 마다할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런 남편과 만난 지 한 달 만에 교제를 하게 됐어요. 당시 전 남편은 고등학교 체육 교사였고 저는 친정에서 운영하는 식품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더랬죠. 사귄 지 100일이 되었을 무렵 전 남편과 서로 기념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그때 제가 건넨 지갑이 명품이었거든요. 전 남편은 평소에도 제가 하고 다니는 장신구나 옷들이 다 명품 같더니 수연이 너는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도 그렇고 옷, 가방 다 명품 같더니 선물도 비싼 브랜드 지갑을 사주네. 알고 보니 완전 재벌집 딸내미 이런 거 아니야? 재벌은 무슨... 그냥 내가 다니는 식품회사 대표가 아버지기는 해. 뭐? 지금 직장이 아버지 회사라고? 무슨 회사인데? 마시는 차 제조하는 회사인데 땡땡 식품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어? 그 브랜드 율무차랑 전통차 먹어본 것 같아. 설마 그 브랜드가 너희 집이야? 맞아.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하신 회사고 지금은 아빠가 대표셔. 나도 지금 경영관리팀에서 일하고 있고. 우와, 대박.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부잣집 막내딸 같다고 생각했는데 진짜였네. 수연이 넌 까도 매력이 넘쳐 오르는구나. 뭐야. 나한테 너무 반하지 마. 그랬다가 못 태어나오는 수가 있어? 이미 늦었어. 난 이제 너 없으면 안 돼. 연애 초기 서로가 콩깍지가 씌어 전 남편과 눈만 마주쳐도 좋았던 시간들이니 무슨 말을 못하겠냐마는 저희는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결국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어요. 대대로 선생을 하는 교육자 집안이던 시댁과 사업을 하던 저희 친정의 만남은 비록 공통점은 적었지만 반대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고 저와 남편은 사귄 지 8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집은 친정에서 저와 남편이 원하는 동네에 50평대 아파트로 해주셨고 나머지 결혼 전반적인 비용들은 시댁에서 다 해주셔서 정작 당사자인 저와 남편은 부모님 덕에 편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더랬죠. 특히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 너무나 살가운 사위로 다가갔는데 자식이 저뿐인 집안에 아들 같은 남편이 사위로 들어오니 친정에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시집살이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지만 저는 시댁보다는 친정에 가는 일이 많아서 시댁 문제는 일도 없었어요. 그만큼 남편이 친정에 아들같이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해서 남편 학교 측 사람들이나 주변 지인을 만날 때면 남편은 저희 친정이 땡땡 식품이라며 홍보를 가장한 자랑도 많이 했어요. 항상 남편 차에는 저희 친정 식품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모두 선물을 하며 좋아하는 남편을 보는 게 제 낙이었을 정도죠. 당신 덕분에 인천에서 우리 친정에서 홍보 효과 톡톡 해보겠어.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홍보해? 당연히 우리 집안 회사잖아. 아버님 다음에 당신이 그 회사 물려받을 거고. 그러니 내가 미리 알아서 널리 알려야지. 우리 회사는 친인척분들도 같이 경영하시고 해서 내가 꼭 아빠한테 물려받는다는 법은 없어. 에이, 아버님한테 전에 들어보니까
당신한테 경영 물려주려고 불어 경영지원팀에 일하게 했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옆에서 보면 당신이 야무지게 회사 잘 이끌 것 같아. 오늘 날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그래도 칭찬 들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다른 걱정은 하나도 할 것 없고, 그러니까 우린 빨리 아이나 가지자고. 양가 부모님 소원도 전부 손주 빨리 보는 거라고 하시잖아. 내 소원도 그거고. 그것도 연이 닿아오는 거지. 아마 우리 아기도 엄마 아빠 가족들 보고 싶어서 빨리 오고 있을 거야. 제가 비록 비혼주의는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나도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남편을 만나고는 늘 행복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새가 없었어요. 그만큼 당시의 행복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닌 것이 결혼하고 반년 만에 가지게 된 첫 아이를 유산하면서 저희 부부 사이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남편과 양가 부모님이 기쁨에 겨워하는 것도 잠시였고 임신 8주가 안 돼서 유산을 해버렸었거든요. 기뻤던 마음이 실망과 슬픔으로 변하니까 얼마나 그 깊이가 크던지 남편과는 아이 유산을 두고 한바탕 싸움도 하게 됐었고요. 물론 제 자궁이 약해서 유산이 됐다지만 남편은 유산의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며 원망했어요. 마치 제가 아이를 죽게 한 것처럼 남편이 저를 책망하고 원인을 따지는데 그 순간들이 너무 치욕스럽고 서러움이 크더라고요. 너무나 가깝고 깨소금 볶던 저희 부부는 한 번의 유산을 계기로 서로 사이가 많이 멀어졌어요. 자연스레 각방까지 쓰게 되면서 대화도 줄고 함께하는 시간은 더더욱 사라지고요. 특히 결혼 2년차 때는 친정아빠가 운영하시던 회사가 휘청이면서 부도 위기까지 맞이하자 남편과의 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더 안 좋아졌어요. 시댁에서도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을 우려하는 말씀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고 당시 남편 주변과 제 주변에서도 친정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을 많이 들었더랬죠. 어제 지역 뉴스에 장인어른 회사 나온 거 봤어?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모양이던데. 맞아.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사안이야. 그래도 경영진들부터 모든 관련 사람들이 어떻게든 회사 문 닫는 건 맞겠다고 하는 터라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쯤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대화 좀 하자고 했어.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을 하자니?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 같은 월급쟁이가 망한 처가를 감당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당신도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 헤어지자. 말도 안 돼. 우리 친정에서 어려운 건 맞지만 그렇게 쉽게 무너질 회사 아니야. 만약 망한다고 해도 당신한테 책임지라는 말 아무도 안 해. 그래도 당신이 아버님 자식이고 회사 지분이 많이 있는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난 우리 결혼 생활이 그만하고 싶어. 한 번 한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다는 거 몰라?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냉정하게 할 수 있어? 당신은 우리 친정도 좋아하고 나도 많이 좋아했잖아. 이거 봐. 당신도 지금 방금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 못 느꼈어? 나도 예전에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당신이랑 더 대화하기도 싫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결혼 1년 차에 첫 아이 유산 사건을 기점으로 이미 남편과 관계는 멀어져 있었고 친정에서 부도 위기로 남편과 저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남편은 이런 위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친정을 손절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혼하는 게 말이 되냐며 남편에게 매달렸지만 남편은 흔들림 1도 없이 냉정하기 그지없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막을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8살 차이가 나는 어린 대학생 상가녀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남편의 이혼 요구에 친정 사업이 안 좋아져서 계산적인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 줄 알았더니 상간녀까지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상간녀까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저를 찾아와 헤어지라고 난리도 피웠고요. 저 민우 오빠 너무 사랑해요. 뱃속에 우리 아이도 이미 생겼고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혼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아이를 봐서라도 오빠 좀 놓아주세요. 아이라니? 제 남편 아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이미 시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아마 오빠는 아줌마가 혹시나 저한테 해를 가할까 싶어서 아이 얘기는 안 꺼낸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오빠가 아이를 얼마나 원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을... 당신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멀쩡하던 가정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어요? 보아하니 아직 어리고 앞길이 창창한 것 같은데 굳이 왜 내 남편을 탐하냐고요? 사랑이란 게 어떻게 선택해서 오나요? 그리고 멀쩡한 가정 아니었잖아요. 아줌마 유산 문제도 있었고 친정회사는 망했다면서요. 오빠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수렁에 같이 끼어들게 하면 안 되죠. 아줌마야말로 다시 한번 진짜 오빠를 위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멀쩡한지 아닌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부부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속내를 모르는 거예요. 오빠가 다 말해준 거예요. 더는 아줌마를 사랑하지도 않는다는데 뭐하러 빈 껍데기를 안고 살려고 하세요? 아니요? 난 아직 내 남편을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들 노름에 순순히 물러나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거 집착이고 어리석은 발버둥이에요. 그냥 제발 오빠 놔주세요. 상간녀의 막무가내 말보다는 아이를 가진 여자만의 당당함과 20대 초반의 빛남이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이미 상간녀는 아이를 가진 지 이미 4개월이 넘은 시점이었고 일이 일파만파 커지자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저희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불륜이건 아니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손주는 중요하다는 거였죠. 저는 총체적인 난국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쩔 수 없이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고 저희 친정에서 남편 앞으로 해줬던 재산도 분할받고 헤어졌어요.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된 결혼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식적인 관계 정리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남편이 저에게 여자로서 더는 매력이 없다는 사형 선고 같은 말과 상간녀의 그 알 수 없는 근자감이었어요. 여자임을 떠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제 존재 가치가 밑바닥으로 추락한 기분이랄까요? 제 나이 30대 초반. 친정은 사정이 어려워졌지. 저는 이혼을 하고 남편놈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지. 제 인생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나날들이었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나락에 떨어져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좌절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살았던 신혼집은 정리해버리고 저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더랬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사람이 성격도 변하고 인생이 바뀐다더니 제게 이혼이 그랬어요. 그 좋아하던 모임도 다 나가지 않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더라고요. 이혼에 대한 질문도 싫었고 당시 친정회사 위기에 대한 말도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4년이 지나 상처가 아물어간다고 할 때쯤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지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자주 볼 수 없었던 친구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부모님끼리도 친했고 초중고를 같이 나와서 둘도 없는 자매 같은 친구였어요. 당시 서로 이역만리가 떨어져서 2, 3년에 볼까 말까 했지만 언제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진짜 친구였죠. 수연아, 너무 오랜만에 연락인가? 요새 어떻게 지내니? 기집애. 난 잘 지내지. 너 진짜 오랜만이다. 매번 메일만 보내더니 어떻게 전화를 다 했어. 미국은 이번에 한파 왔다던데 괜찮아? 내가 있는 지역은 서부라서 괜찮아. 뭔가 목소리가 기운찬 것이 잘 지내나 보네. 내가 왜 전화해 있게? 나 이번에 한국 들어가. 뭐?
너 거의 2년 넘게 안 들어왔었잖아. 미국 학교 일정 바쁘다고 당분간 못 온다더니 해결하고 오는 거야? 일단 박사과정 논문 초고 마무리한 것도 있고 여러모로 한국 가야 할 일이 생겨서 가족 제외하고 너한테 제일 먼저 연락한 거야. 우리 오랜만에 얼굴 봐야지. 그럼 물론이지. 내가 너 오는 일정 맞춰서 회사 연차 쓸게. 근데 한국 가야 할 일은 뭐야? 우리 오빠 기억나지? 30대 후반 되도록 자기 사업에만 매달려 있더니 오빠가 글쎄 결혼을 한다잖아. 난 평생 우리 오빠가 일하고 결혼한 줄 알았거든. 아참, 모바일 청첩장 받은 거 있는데 너도 보여줄까? 그래. 너희 오빠 고등학교 때 보고 안 본 지 억만년이다. 예전에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던 거 생각나. 이제 품절남 되는 거네? 너희 부모님 진짜 좋아하셨겠다. 맞아. 나도 독신으로 사는데 오빠까지 40 다 되도록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 속이 말이 아니셨지. 그래도 끝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나 지금 네 휴대폰으로 우리 오빠 청첩장 보냈어. 요새는 종이 청첩장이 아니라 이렇게 휴대폰으로 다들 청첩장이랑 웨딩사진 보내더라? 세상 참 많이 변한... 이 사람이 너희 오빠 결혼할 사람이야? 평소 가끔 안부나 근황 정도는 몇 달에 한 번씩 주고받던 제 친구가 오빠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몇 주를 보내고 간다고 했어요. 친구는 대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현재는 미국에서 일도 하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거든요. 다들 그러고 살겠지만 한번 외국에서 터를 잡고 사니까 한국에 한번 들어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2년 전에 제가 미국으로 여행 가서 얼굴을 보고 온 게 마지막이었기에 갑작스런 친구의 한국행은 너무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집안이고 친구 오빠도 제게 워낙 잘해줬던 기억이 있어서 오빠의 결혼 소식이 제 가족 경사처럼 기뻤어요. 친구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면서 모바일 청첩장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친구 오빠 옆에 있는 새 신부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바로 제 인생을 망친 전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전화로 친구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충격으로 한동안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친구 오빠는 학창 시절부터 참 젠틀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지금은 사업도 크게 하고 잘 나가는 회사 대표라고 알고 있었는데 늦은 나이에 만난 결혼 상대가 하필 상간녀라니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문이 턱턱 막혀와서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짜내 친구에게 겨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혹시 이 여자분 이름이 한세롬이야? 잠깐만. 청첩장 보니까 그 이름 맞네. 뭐야? 세연이 이름 어떻게 알았어? 너 아는 사람이야? 안다고도 할 수 있고 모른다고도 할 수 있지. 너 세연이 될 사람 만나본 적 있어? 아니, 나도 사진이나 영상통화만 해봤어. 그런데 왜? 무슨 일인데? 아니야. 그냥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친구야. 내가 네 오빠 인생 살려줄게. 지금은 이 정도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한국 오자마자 나부터 만나줘. 아주 급한 일이야. 제 친구가 미국 유학을 가 있는 동안 제가 이혼을 했기에 친구에게는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얘기했었지 아주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는 친구가 이틀 뒤에 한국에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친구와 대화를 하고 나서 상간녀가 제 전 남편이 아닌 친구 오빠와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후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남편과 상간녀가 아이도 낳고 결혼까지 했었을 건데 왜 이런 전개가 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분노와 흥분이 속에서 올라오면서 친구가 입국하기까지 그 이틀간이 마치 몇십 년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후 입국한 친구를 직접 공항까지 마중 가서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일단 데리고 왔더랬죠. 친구도 가족을 먼저 보고 짐도 풀어야 하는데
제가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 데리고 와버렸더니 많이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친구 오빠 결혼식이 열흘 남아 있었고 전혀 여유가 없었기에 친구에게 쉴 틈 주지 않고 제 이혼에 대한 얘기부터 바로 했어요. 미니야, 지금 내가 너무 급해서 바로 본론부터 얘기할게. 사실 전화로 먼저 얘기할까 했다가 네 얼굴 보고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이때를 기다렸어. 무슨 일인데? 엄청 큰 문제야? 네 얼굴 보니까 듣기 겁난다. 내가 4년 전에 이혼하면서 너한테 왜 헤어졌는지 말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 아마 너 그때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한다고 했었지? 20대 어린 여대생이랑 아이까지 가져서 남편이랑 시댁이 너한테 이혼해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바람이랑 친정 회사 위기 때문에 남편이 날 손절했었어. 이혼은 당신 나에게 너무나 큰 인생 실패였고 치부라서 진짜 친한 친구지만 너한테 다 얘기하지 못했어. 그냥 아무한테 내 얘기 못했다고 보면 돼. 네가 많이 힘들어했었지. 널 20년 넘게 알았지만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 근데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나도 내가 이제 와서 다 지난 얘기를 너한테 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때 남편이 만나던 여자애가 대학 졸업반이었고 무용과를 다니던 애였거든. 집안이 나처럼 가족 사업을 했었고 여리여리하면서 아주 당차고 싸가지가 없달까? 아무튼 말할 때 얼굴에 보조개가 보이는 그런 인상이었어. 이름은 한세롬이었고. 한세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 것 같다. 우리 세훈이랑 같은 이름이네? 내가 예전에 노트북에 저장해뒀던 전 남편과 상간녀 사진인데 이혼할 때 증거로 제출했던 거고 나머지는 다 지우고 이거 한 장 딱 남아있었어. 한번 볼래? 수연아, 이 사람은 네 전 남편이랑 그 옆에 여자가 상간녀고. 맙소사, 우리 오빠 결혼할 사람이 네 가정 파탄낸 그 미친년인 거네? 나도 며칠 전에 네가 오빠 청첩장 주면서 웨딩 사진을 보는데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더라. 저는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제 4년 전 이혼 얘기를 친구에게 모두 털어놓았고 친구에게 제 전남편과 같이 다정하게 안고 있는 상간녀의 사진을 보여줬더랬죠. 그랬더니 친구는 잠시 멍하게 사진만 하염없이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기 오빠 모바일 청첩장을 열어 새언니가 될 신부 얼굴이랑 상간녀 사진을 비교하면서 뚫어지게 봤어요. 이 여자, 네 결혼 파탄 내고 아이까지 가져서 네 전남편이랑 재혼한다고 했다는 그 여자가 내 새언니 될 사람이랑 동일 인물인 거네? 이름도 같고 생긴 것도 같고. 흔한 이름도 아니고 일단 너희 오빠에게 확인을 더 확실하게 해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동일 인물 같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분명 오빠가 집안끼리 비즈니스 관계에 있고 좋은 사람이라 했어. 이 여자가 재혼이라거나 아이가 있다는 말도 없었고 자신보다 10살이나 연하라. 그럼 27살인데 그 상간녀 나이랑 같은 건가? 내가 이혼할 때 상간녀 나이가 23살이었고 4년 지났으니까 27살 맞아. 이름, 나이, 외모는 상간녀랑 네 새언니랑 같은 것 같다. 나 머리가 과부하될 것 같아. 갑자기 감당도 못할 일이 벌어져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우리 오빠 결혼식 열흘 남았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해? 일단 진정하고 너희 오빠 만나서 우리가 여태 추측한 게 맞는지 확인부터 해보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그래, 그래야지. 우선 우리 오빠한테 연락해서 지금 당장 보자고 해야겠어. 아니면 지금 평일 점심 때니까 우리가 오빠 회사에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오빠가 바쁘다고 하시면 퇴근하고 저녁에 봐야 하겠고. 친구는 자기 새언니가 될 사람이 제 이혼의 주적인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란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가 다시 신분 세탁하고 포장해서 자기 새언니로 온 거였으니까요.
친구는 말도 안 되는 사기 결혼이라며 분노했고 그 자리에서 자기 오빠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다행히 친구 오빠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자기 회사 사무실로 저희 보고 오라고 하더군요. 안절부절하는 친구를 달래면서 친구 오빠 회사에 도착했더니 10층 빌딩 전체를 쓰는 회사로 제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있더라고요. 8층에 있는 회사 대표실이라는 곳을 안내받아서 갔더니 10년 전 기억 속 친구 오빠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창섭 오빠, 진짜 오랜만이에요. 거의 10년 넘은 것 같은데 맞죠? 아니지. 몇 년 전에 네 결혼식에서 봤었잖아. 7년 정도 됐나? 오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집안 난리 뒤집어지게 생겼어. 내가 하는 말 확실하게 대답해? 너 미국에서 방금 도착해서 부모님보다 나 먼저 보러 온 것도 이상한데 얼굴 있고 운 것처럼 상태가 안 좋다? 오빠가 결혼하기로 한 그 여자 재혼이야? 아니면 아이 있다고 해? 그게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야. 그리고 그 여자라니 세연이 될 사람한테 말버릇이 그렇게밖에 못해? 오빠, 미니가 이럴 사유가 있어요. 혹시 한세롬이라고 하는 약혼 여분 어떻게 만나게 된지 들어봐도 될까요? 내가 이벤트 웨딩 사업 초기부터 할 때 거래처 사장님 동생이었어. 말로만 듣다가 1년 전에 소개받아서 약혼하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거고. 그런데 그건 왜 물어? 오빠도 제 이혼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사실 그 한세롬이라는 분이 제 이혼의 원인 중 하나였어요. 제 남편이랑 바람나서 아이까지 낳았고요. 제가 전 남편이랑 상간녀가 같이 찍은 사진도 들고 왔는데 같이 보세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오빠, 정신 놓지 말고 일단 얼마 안 남은 결혼식부터 취소하자. 부모님한테도 전부 알리고 수습부터 해야지. 처음에 친구 오빠는 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와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그야 당연하죠. 누구라도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 오빠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상간녀 학교, 전공, 집안 등 제가 아는 신상에 대해 읊어줬어요. 그랬더니 친구 오빠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사무실 소파에 쓰러지듯 탈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예전 상간녀와 친구 오빠의 약혼녀가 같은 사람인 게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상간녀는 대학생 때부터 유부남 킬러라는 별명을 가졌던 여자였고 저희 남편이 첫 불륜 상대가 아니었다고도 말을 덧붙였어요. 그러니 열흘 남은 결혼식은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요. 그 후 친구네 집안 사람들이 이 숨막히는 진실들을 모두 알게 됐고 친구네 집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어요. 친구네 부모님이 상간녀 집안까지 찾아가 사기꾼 집안이라고 뒤집어 엎고 난리도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친구 부모님은 원래 점잖고 선한 분들이었는데 며느리가 가정 파탄범에 아이까지 낳았던 걸 감쪽같이 속였다는 걸 알자 엄청 분노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화나신 건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 우리 아빠는 그 집 오빠 멱살까지 잡고 난리셨다니까? 진짜 경찰차랑 응급차가 오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 나도 네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부모님이 얼마나 화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 사람들이 뻔뻔하기 짝이 없어. 그 집 인간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 글쎄 자기네랑 확실하게 결혼식 올리고 법적으로 가족관계도 아닌데 뭘 그렇게 화를 내냐는 거야. 자기네들이 피해를 준 것도 없다면서. 상간녀, 그것도 과거에 나한테 되바라지게 굴더니 그 가족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구나. 얼마나 천만다행이야. 그런 인간들이랑 가족이 되기 전에 이렇게 다 정리가 됐으니. 다 네 덕이야. 친구야, 네가 말하기 꺼려했던 이혼 얘기, 상간녀 얘기까지 다 솔직하게 해주고 도와줘서 우리 오빠가 산 거야. 진짜 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들이랑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 당했을 거고.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난 너희 가족들 전부 좋아하거든. 좋은 분들이 피해를 안 봐서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해. 나처럼 그 이상한 사람들한테 당하면 안 되는 거지.
나 이번 기회에 새삼 현실이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는 걸 알게 됐지 뭐야? 우리가 직접 겪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면 누가 믿겠어. 오랜만에 한국 들어와서 있었던 일주일이 미국에서 10년 있었던 것보다 더 사연이 많아.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기 일주일 전 친구 오빠는 결혼에 관한 모든 걸 취소하고 무효화시켰고 상간녀와 그 집안 사람들을 참교육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친구 오빠와 상간녀 오빠가 사업적으로 파트너 사이였고 상간녀 오빠가 하청업체로 친구 오빠에게 잘 보여야 하는 위치였던 거예요. 상간녀 오빠가 자기 여동생 과거가 문란했던 걸 몰랐을 리 없고 자기 거래처 사장한테 시집 보내서 그 덕을 보려 했는데 오히려 파국으로 치닫게 된 셈이었죠. 그래서 상간녀 집안에 재정적인 타격이 많이 갔고 그 때문에 상간녀 부모까지 친구 오빠에게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울고불고 했다고 해요. 친구 말로는 자기 오빠의 파혼 이후 시금도 전폐하고 말도 아니라고 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그 오빠에게 상처를 입게 했어야 했을까 싶은 생각도 잠시 들기는 했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기꾼의 과거 세탁까지 한 그런 여자가 친구네 가족이 되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제 친구와 친구 부모님까지 제게 인생의 은인이라며 펑펑 울면서 고맙다고 말을 했고 저는 일이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라는 말만 했네요. 그리고 제 과거의 원한이 이렇게라도 정리가 된 것 같아 한편으로 속이 후련했고요. 그렇게 친구 오빠 사기 결혼이 정리가 되고 친구도 미국으로 다시 가고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회사에 근무를 하던 때였어요. 그때 친구 오빠에게 갑자기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친구 오빠 결혼 사건이 있었던 게 3달이 다 지난 터라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데 어쩌겠어요. 오랜만이다 수연아. 안 그래도 내 동생한테 들었더니 얼마 전에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면서? 아주머니 아저씨도 잘 계시지? 고맙습니다. 아빠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대표직만 물리신 거지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시면서 잘 지내세요. 제 승진도 할 때가 돼서 된 거고요. 앞으로 더 잘해야죠. 난 너의 그 담백한 성격이 참 좋아.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어릴 때부터 넌 항상 그랬던 것 같아. 덤벙거리는 내 동생이랑 묘하게 상호 보완적이고 말이야. 민희는 참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감수성이 풍부한 만큼 정도 많고요. 그래도 오빠 얼굴에 전에보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다행이에요. 시간이 약이죠. 나 오늘 너한테 식사 대접하겠다고 한 건 은혜를 갖고 싶어서 보자고 한 거야. 은혜라니요. 민희랑 아줌마 아저씨도 저한테 충분히 감사 표시하셨고 오빠도 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민망해요. 아니야. 진짜 말만으로 은혜를 갚을 수 없어. 내가 들어보니까 이혼하고 지난 4년 동안 혼자 지낸다면서?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는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 친구 중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지 않을래? 저는 이혼한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괜찮은 분이 저를 만나려고 할까요? 내 친구는 그걸 다 이해하고 품을 만큼 인간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릇이 큰 남자야. 오빠가 진짜 보증할게. 오랜만에 친구 오빠를 만나러 나갔더니 저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며 사업하는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첫 번째 결혼 때문에 크게 데인 상태였기에 남자에게 환상이나 기대가 전혀 없었고 소개가 부담스럽다며 거절하려고 했지만 친구 오빠가 워낙 자신하며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 걸고 소개하는 거라 친구 오빠의 끈질긴 권유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만나겠다고 하고 소개 자리에 나갔더랬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웅이라고 합니다. 장섭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사기 결혼 당할 뻔한 것도 수연 씨가 도와주셨다고요? 거기까지 말씀을 다 들으셨는지 몰랐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됐어요. 장섭이 결혼 상대 집안이 저랑 사업 거래처라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니까 창섭이가 대략적인 얘기를 해줬고요. 아, 전부 사업적으로 연결된 사이였나 보네요.
창섭 오빠가 저한테 뭐가 그리 고마운지 좋은 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이혼하고 나서는 이런 자리가 어색하기만 하네요. 이해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었거든요. 7년 만에 이런 자리는 처음이네요. 아, 돌싱인지 몰랐어요. 창섭 오빠가 그냥 친구 중에 가장 멋진 분이고 사업 크게 하신다는 말만 했었어서요. 그랬습니까? 친구한테 칭찬받으니 기분 나쁘지는 않네요. 수연 씨는 창섭이 말 그대로 솔직하고 좋은 분이네요. 만나보니 상대의 소개남도 돌싱이었고 와이프가 사업자 출장이 잦은 자신을 못 견뎌하고 바람을 폈다더군요. 과거 상처가 있었던 사람인 만큼 진중하고 성숙한 마인드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름만 대도 알 정도로 유명한 회사를 운영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소개남은 무엇보다 배려심이 많아서 제게 과거를 꼬치꼬치 묻는다거나 지레 짐작하거나 하지 않는 분이라 생각보다 가치 있는 시간들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현명한 배려로 저는 생각지도 않게 연락처까지 주고받으며 다음을 기약했네요. 그렇게 소개남과는 한두 번 서로 연락하고 응원도 하는 친구같이 지내면서 그분에게 서로 만나보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쯤이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외부에 갔다가 들어오는데 회사 입구에 제 인생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인물이 떡하니 서 있지 않겠어요? 바로 상간녀 한세롬이었어요. 당신이 내 약혼자한테 과거 얘기하고 이 결혼 막은 거였다며? 이렇게 다시 얼굴 맞댈 줄은 몰랐는데 아주 제대로 날 엿먹였네? 여길 왜 찾아왔어? 내가 댁이랑 할 말이 남아있던가? 네가 우리 집안이랑 내 앞길 다 막았는데 그럼 내가 그 원흉을 그냥 가만둘 것 같았어? 네가 뭔데 내가 과거 있고 상간녀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야? 네가 무슨 권리로? 왜 못해? 남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직접 겪은 일이고 피해자인데 할 수 있지. 그러는 너야말로 어떻게 과거에 아이까지 낳고 딴 남자랑 살림까지 차렸던 주제에 뻔뻔하게 과거 세탁하고 새 출발을 해? 누구 인생 또 망치려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네 인생 갈 길이나 갈 것이지 왜 오지랖을 부리느냐 이 말이야. 우리 집안 사업이랑 내 파혼 어떻게 책임질 거야? 피해 보상 해내. 네가 안 되면 너희 집 회사에 쳐들어가서라도 보상받고 말겠어. 고소할 거라고! 예전에도 무식한 게 용감하다더니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 역시 사람은 근본이 달라지지는 않는구나. 너도 참 머리가 나빠서 그것밖에 안 되는가 봐. 내가 아니었어도 넌 이혼했을 거야. 그런 과거 숨긴다고 없어질 것 같아? 이년이! 끝까지 예전 일로 나를 물고 늘어지네? 내가 그때 위자료주고 다 했잖아. 돈까지 받아먹은 주제 아직도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물론 회사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기에 경비원분들이 오셔서 바로 상간녀 소동은 진압이 됐지만 저는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간녀와의 인연이 이어지는 이 상황들이 전생의 업보가 얼마나 많길래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하나 싶었어요. 진짜 어른들 말대로 굿이라도 해서 살풀이라도 해야 될까 싶을 정도였네요. 상간녀와 드자비 싸움이 있고 나서 저는 가만히 지금의 저란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지 아님 지금 현재에 충실한지도 생각해 보고요. 사실 소개받은 분이 최근에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했을 때도 좋은 마음이 반, 거부감이 반이었거든요. 그건 분명히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제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오는 거부감이 컸을 텐데 상간녀와 재회하고 나니 내가 왜 지나간 과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쳐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소개남에게 제 현재 마음도 솔직하게 말을 하고 천천히 만나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미래를 약속하게 됐고 어느 날 이 남자와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는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겠더군요. 20대 철없을 때 만난 전 남편과 다르게 이 남자는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책임질 줄 아는 어른이었어요. 성실하고 자기 가족, 사업을 사랑하고
허세 부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요. 무엇보다 이 사람 앞에서는 제가 꾸미지 않고 숨길 것이 없으니 편하더군요. 그렇게 친구 오빠에게 소개받은 사람과 저는 만난 지 2년이 되었을 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 소식에 친정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친구와 친구 오빠가 너무나도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식을 배가 부른 상태에서 하게 됐고요. 언제 찾아왔는지 모르게 아기 천사가 저희 커플에게 와주어서 3개월이 지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전 남편과 이혼하길 잘했고 친구 오빠의 사기 결혼을 막은 것도 잘한 선택이고 무엇보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보겠다고 한 결정이 가장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준 상간녀에게도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그 덕분에 첫 번째 남편보다 훨씬 두루두루 멋진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된 거니까요. 지금 혹시 자신의 인생이 실패라고 느껴지거나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이제 당신의 운이 전환되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신호로 여기세요. 그게 무엇이든 인생은 바닥을 찍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게 되어 있거든요. 대신 지금의 자신을 똑바로 마주보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도록 해보세요. 그게 진정한 자존감을 되찾는 방법이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이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세요.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멋진 운명의 변화가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